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죠. 반려동물은 이제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날씨도 더운 요즘 한강, 공원 등에선 애완견 주인들과 산책 나온 시민들의 승강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바로 목줄을 안 채운 애완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때문이라네요.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이런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이기주의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점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7월 12일 후텁지근한 목요일 뉴스파이터 시원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개 얘기, 애완견들 얘기했습니다만 이 애완견, 개를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픈,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인천의 한적한 마을 이 도로변 수풀에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뭔가를 끈질기게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개가 조금 전에 길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 리트리버가 지금 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어허. 멀리 지금 검은색 개가 또 보이시죠? 근데 이 네네. 개가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 표정을 보면 눈에 초점을 잃고 앞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그 와중에 이 골든 리트리버가 온몸으로 지금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 검은색 개한테 이 사람이 다가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다리 보시면요. 혈흔 자국이 좀 묻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색 털을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처 자국이 여러 군데에 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는데 네. 이게 총알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총탄 자국이 저 쓰러진 검은 개 몸에 지금 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도로변에서요. 한 승용차, 네. 검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네. 그 신원 미상의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내려서 길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에게 총격을 가한 겁니다. 지금 물론 지금 목격자의 얘기예요. 지금 목격자의 얘기가 저 개가 쓰러진 저 강아지 말고 개라고 합시다. 그냥 개라고 하는데 저 개가 저런 쓰러진 이유가 지금 느닷없이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상황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길을 가던 이 검은색 차량에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이 길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에게 개에게 총격을 가하는데 그 총이 산탄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이렇게 옆으로 확 퍼지는 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검은색 개 온몸에 그 총탄이 박히게 된 겁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예. 백주에 거리에서 산탄총이 횡행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산탄총을 꺼내서 저 개를 향해서 조준 발사했다는 얘기는 이제 개를 죽이겠다는 의미가 명백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네. 배라든지 목 부위에 제가 얼핏 봤습니다만은 실탄 자국이 있어요. 산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쫙 퍼져나가는 총알이 거거든요.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런 경우는 오로지 살상의 목적일 수밖에 없는 허허, 건데 네. 저 개가 아마 주인이 따로 있을 텐데 아하. 저 사람들이 왜 저 개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는지 이건 좀 조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저 검은 개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총알을 이제 빼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긴급하게 지금 이 사진입니다. 대형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응급치료를 하고 응급치료를 들어갔는데
11일 날, 그러니까 어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지금 다리에 다리가 골절이 부러진 것 있죠.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리에 골절상까지 그런 있고 것 지금 같아요. 총알이 여전히 몸에 박혀 있는 상태. 네. 자, 이번 사건을 제보를 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들어보셨을까요? 그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봤는데 갑자기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차에서 장총을 꺼내더니 바로 그 개를 향해서 총을 쏘고 차를 타고 그냥 갔대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주인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저 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장이 그 엽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개를 잡도록 그렇게 시킨 것으로 지금 그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뭐 시청에다가 동물 뭐 구조 포획 요청을 해도 되는 건데 엽사들한테 그 총을 쏘게 한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지금 온몸에 산탄이 박혀 있는 상태고 어저께 좀 어려운 수술에 들어갔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심각한 상태인 거죠. 수술도 굉장히 어렵다. 온몸에 산탄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예우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지금 박소영 동물권 단체 케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 박소영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충격적인 게, 물론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동네 마을 주민들이 개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동네 이장이 엽사들을 시켜서 개한테 이런 짓을 했다. 이게 네. 네. 현재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주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이 개 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마을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장을 통해서 저렇게 임자도 없는 개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다. 네. 저거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장한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장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이런 데다 얘기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포획 요청을 하면 해줍니다, 요즘에. 네. 지자체에서. 아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이장이 아마 그 엽사들,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겠죠. 저 산탄총도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그냥 그 쉬고 있는 네. 그 이 개한테 총격을 가해서 네.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아하. 같은데 네. 그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박소영 대표의 말대로라면 동네 이장이 엽사들에게 저렇게 시켰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총을 쏘고 달아난 사람들 신원은 이장에게 파악을 하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걸 뭐 현재 범인들 뭐 공개 수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이따 제가 아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거는 노상에서 뭔가 동물을 살상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이건 아하.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네. 왜 지금 이게 공개 수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뭐 일단 물론 네. 이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공개 수배한 겁니다. 네. 경찰이 나서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케어 대표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하면 네. 이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엽사를. 네. 그럼 이장을 조사하면 네. 그 엽사가 누군지 확인이 될 거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엽사도 그렇고 이거면은 이장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경찰이 나서서 좀 신속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네. 이런 거죠. 지금 저 산탄총을 맞고 쓰러진 개가 네. 주인이 없는 개고. 네. 주인이 없는 개고 이게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동물이 피해자인 경우에 네.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좀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권 단체 케어, 조금 전에 박수용 대표가 인터뷰했던 그 단체입니다.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단체인데 지금 목격자가 제보한 글이 이제 이 케어의 SNS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현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누리꾼들에게 추가 목격자가 좀 나와주세요라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산탄총이 백주에 길거리에서
버젓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상 보기에도 잔인하죠. 네. 서로 살상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그 백주대로 거기에서 네.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물보호법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건 명백하고 이장이 시킨 게 사실이면 여전히 아마 같이 처벌받을 건데 지금 네. 아마 강화경찰서에서 이제 아마 수사가 이제 개시된 걸로 보여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장 데려다가 조사하고 네. 아마 뭐 바로 이건 검거가 될 겁니다. 네. 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지금 앞서 영상을 보면은 허 소장님, 네. 앞서 영상 앞부분에 약간 비치고 중간중간 비치긴 합니다만 이 누런색의 개, 지금 바로 이 개입니다. 네. 지금 저 검은 개 쓰러져 있는,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검은 개 옆을 계속 이 개가 지키고 있는데 이 개는 또 뭐예요? 아마도 친구 같아요. 아하, 같이 다니면서 좀 네. 이렇게 정을 나눴던 친구가 아닌가 싶은데 아하. 가끔은 저희가 동물에게도 배워야 될 점이 요즘은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생각이 하죠. 좀 네. 많이 드는데요. 네. 사실 주인을 지키는 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같이 거리를 이렇게 다니던 친구인 네. 그 검정 개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네. 그 골든 리트리버 대박이라는 친구가 그 그래서 강아지를 저 아마 지금 케어하는- 목격자분인 것 같은데 계속 대박이 나와봐 옆으로 네. 갔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저 대박이가 보세요. 그 앞서도 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동물들한테도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평소에 알고 있던 친했던 그럼요. 이 친구인 개가 저렇게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지금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다쳐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니까 네. 사람이 접근하면 또 다시 위해를 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개를 지금 구하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막잖아요. 지금 앞에서 아하, 네. 들어가서 더 크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이제 사실 참 저런 모습 보면 저도 이제 가슴이 막 좀 찡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주대낮에 저런 아무리 주인 없는 강아지라도 총을 쏘거나 무언가 학대를 하면 동물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거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닌가 싶어요. 아하. 이제 아까 말한 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주인 없는 개고 그러면 네.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동물권이라고 합니다. 동물권. 네, 동물권. 동물도 보호받아야 되고요. 동물도 네. 생명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동물보호법에서도 이제 앞으로 개정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마을 이장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차제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총을 쏘고 저 검은 개에게 총을 쏘고 저렇게 지금 중태입니다. 네. 지금 중상을 입었고 의식을 지금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예. 차제의 저 산탄총이 예. 과연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예. 그런 등등도 다 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엄청난 뭐 계획된 강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거하는 건 빠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산탄총을 쏜 사람들을 검거하면 네. 당연히 그 살상에 사용된 총의 그 재원을 조사하게 돼요. 아. 그렇다면 그게 사실상 그 영치 허가가 된 건지 네. 뭐 이런 거 등등도 조사가 되고 네. 만일 그게 허가받지 아니한 이 총기라면 뭐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역시 또 다른 처벌을 또 받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건 처벌이 네. 큽니다. 아하.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네. 따지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그리고 주변 분들도 아마 이 전에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자수를 권유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사자라면 더 자수를 지금 바로 하시고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신 분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또 제보를 해 주시는 것도 그런 신고 저신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4분을 넘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선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좀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전의 동구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요. 집에서 차 키가 사라진 것을 알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동네 지하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에요. 흰색 차량이 진입하더니 오른쪽에 세워진 차량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네. 잠깐 후진하는 척 하더니 이번엔 왼쪽 차량들을 이렇게 긁습니다. 깜짝 놀란 목격자가 찾아와서 네. 이 지금 내리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고요. 후진하다가 다시 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한 대, 두 대, 그리고 세 대까지 이렇게 충돌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네 대, 다섯 대, 여기서만 다섯 대가 충돌한 겁니다. 지금 다 긁고 가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앞범퍼 퉁 하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모습은 지금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인데 아하. 차량이 이렇게 긁고도 지금 핸들을 좌우로 중심을 못 잡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네. 피해가 이 주차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거예요. 네. 지금 뭐 아파트 주차장, 그리고 이 동네 구청 주차장, 네. 그리고 마트까지 지나서 무려 7km를 주행을 아하.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겁니다. 아니, 그럼 7km를 다니면서도 분명히 저렇게 운전이 핸들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김복준 의원님, 예. 대체 저 차량 운전한 사람 누굽니까? 아이고 이게 참 49살이에요. 지금 집 나이로 10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설마 아침부터 농담하신 건 아니시겠죠, 김복준 의원님? 49살입니다. 이 네. 대전 동구 쪽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사는 이 초등학생인데요. 아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엄마가 이제 아마 차 키를 놔두고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네. 그 차 키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동구청으로 향해요. 아하. 그래서 동구청 한 바퀴 순회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한번 익숙해지니까 집으로 왔어요. 네.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네. 자신이 좀 생겼나 봐요. 아하.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또 다시 동구청 한 바퀴 돌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엄마랑 다니던 마트, 네. 대형 마트까지 한번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길을 간 거예요. 네. 아는 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동구청 지하차 주차장으로 해서 네. 이렇게 들어온 건데 네. 자기네 아파트로 이제 온 건데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하. 10대가량의 차량을 네. 그냥 부순 건데 네.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이 운전을 습득했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런 노래는 들어봤습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노래는 들어봤습니다만 저렇게 차량 쾅쾅쾅 들이받으라고는 절대 노래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경찰 얘기 어찌된 일인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차를 친 거죠. 하면은 이제 음주운전 차가 이렇게 치는 건 없는 거. 인터넷 게임에서 그 자동차 운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호기심에서 엄마 차를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처음이라. 그런데요, 허 소장님, 네. 이거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 진짜. 네, 진짜 강심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대 때 운전면허 딸 때 4년 동안 못 땄어요. 그 아하. 기어가 안 되고 네. 앞으로 가는 것도 뒤로 가는 것도 무서워서 잘 못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오토라서 이 아이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데 얼마나 강심장이면 9살짜리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게임의 문제일 것 같은데 호기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걸 판단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특히 그 죽음이라던가 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게임하다 보면 사실은 죽이고도 다시 살고 맞아요. 네, 아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네. 그 친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앞으로 혹여라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7km나 달렸어? 나도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에 모범 범죄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 아이들이 아하. 또 따라하게 될까 봐 좀 네. 걱정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뉴스파이터에서 막 이 아이에게 마냥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게임하듯이 백성문 변호사님 게임하듯이 컴퓨터 게임하듯이 엄마 차를 몰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 그러니까요. 9살 아이가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기어는 이렇게 바꾸고 엑셀은 이렇게 밟고 여기 부딪히면 또 살아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지금 10대가량 차량 들이면서 계속 운전한 게
본인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게임에서는 저렇게 들이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아하.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이는 면허가 없죠. 네. 무면허 운전에. 아하. 그다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죠. 아하. 사고 미조치까지 이건 처벌이 되는 범죄인데 아하. 이제 문제는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이제 만으로 9살이면 아하.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아, 그죠? 그래요?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14살 미만은 처벌받지 않는데 아하. 그 와중에 10살에서 14살까지는 소년원까지라도 가잖아요. 근데 그 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초등학생 이걸 유심히 보다가 나도 그래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정말 안 되는 게 저 네. 10대 차량을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면요. 네.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 부모님이요? 이거는 보험 처리 안 되죠. 이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무면허기 때문에 아. 거기에다가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아하. 미성년자인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네.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뭐 3학년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네.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큰 경제적 부담이 간다는 네. 거. 아하. 그래도 전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인 거. 우리가 처음에 좀 웃을 수 있었던 건 이 네. 영상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순간에 정말 백성문 변호사님이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저 순간에 혹시 저 지하 주차장에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라도 거동이 조금 느리신 불편하신 어르신이 지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생 대체 어떻게 운전했고 또 7km 이동하는 사이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가해 차량 블랙박스 네. 영상요. 경찰이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네. 뭐 그 와중에 신호등도 지키고 뭐 와이퍼도 이렇게 돌아가고 게다가 뭐 방향 지시 등까지 켜지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배웠니 운전을?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제가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데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평소 즐기던 컴퓨터 게임과 정말 저는요 이거 얘기 듣고 물론 아이가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니까 경찰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라니까 솔직하게 대답했겠지만 기가 찹니다. 평소 즐기던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으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고요. 호기심이 발동해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 차를 몰았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복준 의원님, 인명피해 없어 천만다행이지만요. 얘는 혼 좀 나야 돼요. 엉덩이 좀 탈착착 맞고 좀 해야 돼요, 엄마한테. 네. 이제 엉덩이 뭐 맞아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체계라든지 네. 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아이들한테 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생들한테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 네. 다른 사람이 성인이 운전하는 차에 안 치이는 방법을 교육은 시키는데 너희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다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네요. 네. 네. 그 항목 가르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집에 초등학생이 있는 그 가정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네. 자동차 키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네. 한국처럼 자동차 키 마트 갔다 와서 휙 던져놓는 데는 없다고 그래요. 네. 선진국은 차키 일정한 장소에 키박스 만들어가지고 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철저히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 이 운전면허 체계는 문제 있어요. 우리나라 13시간이면 면허 따거든요. 네. 오직하면 중국에서 이제 관광으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3일 동안 맞아요. 있으면서 면허 따가지고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한국에 협조 요청했어요. 네. 쉽게 면허 못 따게 해달라고. 그렇죠, 네. 예? 그 선진국 같은 데는요, 프랑스나 뭐 독일 이런 데는 템포러리 면허증이에요. 임시 면허증 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하. 적어도 2년, 3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면허증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13시간이면 면허 따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 관리 체계는 네. 차제에 이거 좀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 주변에서요 아이가 아마 부모님의 차 키겠죠? 키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놀고 있어요. 장난감처럼. 차 키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귀엽다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앞서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부모님들부터 자동차 키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분노도 치밀고요. 정말 나만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하루 동안 이 영상을 보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터뜨리셨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외제 차량이요. 김해공항 앞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닥에 천천히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속도를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커브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죠. 근데 커브를 도는 순간 지금 그 택시 앞에 있던 한 남성을 이렇게 그대로 치인 겁니다. 이게 혹시 무슨 조금 전에 무슨 컴퓨터 게임 같은 그런 거예요? 지금 뭡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뭐 이러고요. 네. 그리고 뭐 스탑, 커브 조심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들리는데. 그럼 실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이 녹음이 된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탑! 커버 조심! 지금 저 마지막 순간은 너무 참혹해서 저희가 정지 화면에서 멈췄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당시 저 택시 기사님으로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그 택시기사, 아까 택시 앞에 그 남성이요. 손님의 짐을 내려다 주고 서 있었던 건데 그게 등져 있었잖아요. 네. 등에서 그러니까 차에 이제 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고요. 네.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우 세상에 의식불명 상태랍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저곳이요. 네. 지금 저곳이 어딘가에 있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이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저 구간이 제한 속도 40km 네. 구간이에요. 40km 구간인데 40km 같으면 진짜 서로 어떤 추돌 사고가 나도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는 속도예요. 네. 그런데 저 구간을 아마 이제 저렇게 지금 달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만 봐도요. 저건 적어도 100km 이상이에요. 아, 그러네요. 봐도 지금 딱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이 네. 100km 이상인데 아하. 100km 이상으로 달리다 네네. 보면 이 커브 기간이 있을 때 이제 언더스티어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핸들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네.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안 돼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아마 저기가 지금 보니까 사고가 나는 데가 차량에서 이제 사람들이 공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짐 싣고 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이 추돌 사고가 난 지점이. 네네네. 아하. 그러면 저 지점에 들어갈 때는 최대한 감속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조작을 못 해가지고 과속이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김포공항도 비슷한 구조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청사, 국제선 청사 이렇게 오르막길로 되어 이렇게 있고 돌게 약간 돼 있어요. 돕니다. 그래 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속이니까 네. 5, 6급은 도로니까 차가 속도가 나니까 우측으로 쏠리잖아요. 네. 쏠리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그걸 핸들 중심 바로잡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기라 조금 빨랐다 하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3명 내리기 맞지요? 근데 동승자가 2명이고 운전자 3명. 그 신고받고 가셨을 때 그러면 그 운전자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예. 안 돼?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관계인지는 혹시 밝혀졌나요? 친구지간. 그런데요, 지금 저 영상이 어제 올라온 이후에 많은 네티즌분들이, 왜냐하면 네티즌분들 중에서는요, 운전에 대해서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티즌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 그 분석을 참조를 해보면요, 이 대충 영상이 시작된 후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까지 한 17초가 걸렸습니다. 이후에 그 속도, 거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거리도 어림짐작 나온답니다. 한 500m 되는데 그래서 나눠보면 시속, 역시 김복준님 정확하십니다. 105km 정도 나온다. 시속이 105km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속도를 줄일 수가 있겠어요? 저 시작할 때 역시 비땡땡은이라는 얘기를 네. 해요. 그 운전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차가 좋다는 거, 그 자기 차 속도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아하. 일단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제선 청사 진입하는 곳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짐을 꺼내고 맞아요.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하. 저기는 대부분 다 시속 30에서 40 정도가 제한 속도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 거기를 거의 3배 넘은 거예요. 네. 거의 3배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네. 아마 이 영상 나오고 또 이 운전자 처벌 얘기가 나올 때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아하,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과속을 한다거나 네. 완전히 만취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아하.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이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지 않습니까? 빨리 깨어나길 우리가 바라야겠지만 네. 이분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이 더 약합니다. 아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 나머지 같이 있었던 동승자 3명은 분명히 저기 공항에 뭐 예약도 안 했는데 쓱 내려 다 사라졌어요. 그 동승자 3명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참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보면서 저도 참 저 앞에 계셨던 택시기사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해당 영상이 올라왔던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당시의 사고 목격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럼 사고가 난 이후에 저 차량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차량 안에 총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은요, 갑자기 이 사고가 나니까 안에 청사로 들어갔고요. 한 사람은 그 넘어져 있는 그 택시 운전기사한테 다가갔었고, 다른 한 사람은요, 이게 남일인 듯 멀리서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김복주 의원님, 현장에서 지금 구호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글만, 목격자분으로 추정된 분의 글만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람은 운전자죠. 네. 그러니까 운전자는 경찰이 갔을 때까지 있었다 하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구호 조치 부분은 따질 수는 없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사람, 네. 이 동승자들은 내려가지고 흘낏 보고 각각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뭐 그 사람들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뭐 법적으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 저게 옳은 행동인가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아하.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 3사람이 네.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네. 어떠한 형태로건 공항 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어째서요? 왜 그러냐면 네네. 아무래도 그 공항 쪽에 연고가 있고 저기에 무슨 뭐 매장을 갖고 있다든지 저기에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측 집단에 있다는 게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라진 동승자는 혹시 공항 쪽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네.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어쨌-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어쨌든 백성원 변호사님, 그 부분은 이 운전자를 상대로 동승자 누가 있었는지 그냥 물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근데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김복중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이 동승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잘못했지만 이제 처벌을 받진 않거든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승자들의 신원이 확인될지는 네. 사실 좀 미지수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들이라면 네. 당연히 운전자들을 통해서 이 동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겠지만 네. 그게 아닌 이상은 경찰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얘기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아하. 사실 그냥 알아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네. 있죠. 항공기 지금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그런 추정을 하신 이유는 이 3사람 모두 김해공항에 무슨 국제선 비행기가 항공권이 예약돼 있는 경우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무슨 바삐 비행기를 타야 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서운 속도 100km가 넘는 속도로 청사에 올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이 밝혀내겠지만 허 소장님. 네. 저 상황 보세요. 마치 지금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컴퓨터 게임 하듯이 공항 청사 안에서 그냥 오오 하듯이 게임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감정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같이 있었던 분들도 측은지심이든 이런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동물도 그냥 지나다가 친구가 잘못됐을 때 그 앞을 지키는데 그러네요.
앞에 누군가가 다쳤고 같이 그 차를 타고 있었던 분명 친구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하. 여하튼 사고를 친 겁니다. 네. 그러면 같이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본인들이 잘못만 생각하고 먼저 도망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저 사고가 난 것을 지켜보셨던 분들도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지금 보면서 이제는 택시 타고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잖아요. 네. 역시 외제차 사야 돼라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네. 그 사고를 당한 또 다른 상처받은 맞아요. 사람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기본적인 측은지심은 좀 맞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동승자들 말씀하세요. 체크는 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 왜냐하면 저 사고 난 경위 전체적인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진행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요, 김목준 예, 의원님. 예. 에이, 참. 앞서 허 소장님이 정말 중요한 점 짚어주신 게요. 저 사람들 앞으로 뭐 처벌 여부는 뉴스파이트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저 날벼락 같은 사고로요. 정말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을 것 같고 네.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정다감한 아버지였을 저 택시기사분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요. 운전자 처벌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어찌됐건 빨리 깨어나시기를 진짜 기원하고요. 네. 교특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그 뭐 10대 중과실이 있어요. 거기에 속도 위반이 명백히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일단 그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불구속 상태에 두고 네. 현장 조사를 할 겁니다. 아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m 구간을 17초에 주파했다면 평균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105km라고 네네. 하셨죠. 그렇다고 그러면 40km라는 그 명백한 그 입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한 거거든요. 그럼 과속에 의해서 사람이 살상하는 그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면 뭐 구속도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도 불구속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누리꾼들이 굉장히 흥분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영상을 보고 저게 말이 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일단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그다음에 이건 중과실 치사상 뭐 이런 것들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보다 형이 좀 낮죠. 그래서 원래 이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을 좀 살펴보면 네네. 과거에 이제 졸음운전으로 대형 고속버스가 뭐 다중추돌 사고를 내면서 예, 사상자가 많은 경우 아하. 그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네. 이건 진짜 이제 차를 가지고 과실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 정도라면 사실 거의 고의에 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거의 사실상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파이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파이터가 어떻게 이 사건 처리되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의 그 가족분들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하루아침 날벼락 맞았는데 너무 분노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져도 지금 병실에서 곁에서 손잡고 이 택시기사님 손잡고 지켜만 보실 분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정말 그런데 주변에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제 이건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엄마들끼리 친분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를 이렇게 다른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맡아주는 일들이 있었나 있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인천 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떤 지인의 아들 2살입니다. 2살 아들을 이제 맡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파트로 아이를 이제 친구나 혹은 지인이 데리고 온 거죠. 거기서 집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안고 있다가 뭔가 다른 일을 했었는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세상에. 떨어뜨려서 이제 마룻바닥에 이제 아이가 떨어졌는데 아이가 2살 정도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머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사고 발생 6일 만이죠. 6일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일단은 김복준 예. 의원님 물론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은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2살 아이의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일단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 사망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더 답답한 거는 사실은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를 대신 봐주던 사람이 그게 고의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서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돼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됐잖아요. 또 그 부분도 또 못지않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서로 상호간에 봐주던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아이를 봐주던 사람, 네. 또 아이를 맡겼던 사람, 이게 다 서로 다 불편하고 네. 그런 그 관계가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 사건 경찰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경찰에게 이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어야 되는 건지 고심 끝에 그래도 어떤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해보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으로 경찰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요. 네. 좀 알려드릴 사안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한 2살입니다. 바닥이 대리석이나 뭐 이런 바닥이었는지 어떤 거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저희 이제 제작진이 경찰과 이제 이 전화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이 전화기 너머로 경찰의 이 나지막한 한숨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왔어요. 지금 경찰도 상당히 이 부분 안타깝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실치사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서 아이를 떨어뜨렸던 이 부모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은 굉장히 난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유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놓고 지금 이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더니 이 여성에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죠. 본인의 아이를 편의를 위해서 맡겼던 거고 또 고의가 없다라는 거는 이 지금 유가족들의 진술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사실상 거의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고의라면 이제 아예 사건이 이제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형사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유가족과 연결을 해서 어떻게 또 이 관련돼서 손해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경찰 입장에서 참 막막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네네. 일단은 분명히 뭐 아마 안고 있다가 부주의로 아이를 떨어뜨린 걸로 거의 보여요. 그렇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그렇죠. 항상 0.0001%라도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낙하하면서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사망한 것인지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인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어린아이 이 부검하는 게 굉장히 보는 게 고통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아이를 아마 부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허 소장님, 네.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 불과 몇 시간 전의 행동을 계속 되돌려 봅니다.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 부모님은 앞으로 평생을 트라우마, 후회 속에 사실지도 몰라. 내가 그때 그냥 바쁜 일 잠시 제쳐두고 내가 그냥 내 얘기를 내가 봤더라면. 그리고 지금 이 실수로 아이를 다른 집 아이지만 봐주시려다가 그 좋은 마음으로 봐주시려다가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낸 이 지인분도 내가 그때 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 속에 사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어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가 2살이라고 하지만 부모한테는 3, 4살이거든요. 아이를 갖기 전부터 배 안에 있을 때 태명까지 지으면서 이 아이가 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거고 이제 2살 정도 되면 이제 말하고 이제 미래를 막 생각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가끔씩은 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정말 잘 키워주고 싶고 잘 들어주고 싶고 뭘 했었지만 내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집에 지금 이 상황은 집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이런 데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좀 들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을 때도 정말로 소중하게 진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거절하면서 더 소중하게 아이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튼 그 네. 부모와 사실 이 아이를 잘못되게 했던 친구분은 평생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요. 지고 사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도 많이들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 글을 적으신 분이 계셔요. 남의 아기는 안기가 겁나더라고요. 제가 아이 셋을 키웠는데도 그러면서 서로 참 힘들고 슬프겠어요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법의 처벌을 또 피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또 그 부분 또 어떻게 감내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과 감동을 보였던 바로 태국의 얘기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8일부터 사흘에 걸쳐서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이 동굴 안에 있는 소년과 코치 전원을 구조하는 이 기적의 성과를 냈습니다. 네. 구조 후에요, 다양한 증언들 그리고 기쁜 반응들 그리고 어제는 구조 당시의 추가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오늘 뉴스파이터 시간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굴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동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밑에 보시면 배수관도 보이고요. 아직 물기가 좀 축축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곳곳에 조명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나가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보시면 저 이제 구조 영상이 공개된 건 이제 처음인데 들 것인데. 들 것으로 이제 아이들, 소년들,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이었습니다. 11살부터 16살까지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기억이 17일 정도 있으면서 지쳤을 거예요. 지금 이 동굴 입구까지는 거의 정말 사력을 다해서 헤엄쳤을 거예요. 잠수도 한 50분 정도 했대요. 지금 취재진들 들리는 말로는. 그런데 이제 입구까지 나오니까 거의 이제 탈진이 됐을 거 아니면 그렇죠. 지금 들것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물이 안 차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대원들이 위에 연결된 선을 잡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동굴이 험난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에 이 동굴에 있었던 그 아이들, 유소년 축구단 이 선수들이 몸에 은박지 같은 비슷한 거 아마 저걸로 김복준이 계속 체온을 체온 유지한 유지하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빙빙 몸을 둘러싸서요. 비닐과 은박지 계통으로 체온을 유지한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저 동굴에서 구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결국은 물입니다. 동굴의 일정 부분 물이 계속 차게 되면 남아있는 공간이 작아지면 산소가 희박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한 12% 이하로 이 산소 양이 떨어지면 네네. 기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을 지속적으로 뽑아낸 이유가 이 물과 이 동굴 위에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전원을 다 구조하고 났는데 그때까지 잘 돌아가고 있던 배수 펌프가 갑자기 망가져 버렸다는 아유, 거예요. 세상에. 만약에 구조하는 중에 그 배수 펌프가 망가졌다면 이 상당한 차질이 초래됐을 그랬을 거라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네. 하늘도 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밑에 그 주황색 배수 펌프가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배수 펌프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물을 빼내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이 배수 펌프가 움직이지 않자 차질이 좀 있었고요. 또 다시 보면 그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들이 바로 그러니까 그 소년과 코치들이 생명수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수였던 거죠. 지금 저 화면의 아랫부분에 잠깐씩 나옵니다만 이 배수 펌프 등을 통해서 아마 빼내는 물로 추정이 됩니다만 물이 콸콸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이 계속해서 물이 뽑아져 나오고 아마 저 물은 또 바위 틈으로 폭우가 내려서 바위 틈으로 쏟아져 내린 물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물이 어쨌든 계속해서 바위 틈으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제일 걱정됐던 분들은 아마 가족분들이란 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럼 가족들하고 이 구조된 네. 유소년 축구단하고 또 코치는 가족들하고 좀 만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로 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이 아이들이 동굴에서 한 17일 정도 있다가 지금 구조가 된 거잖아요. 네네. 일단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이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만 네. 일명 동굴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굴이라는 곳이 조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습하죠. 아, 굉장히 습하고 네. 그러면은 공기 중에 병원성 진균이 떠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아. 또 박쥐 같은 걸 매개로 해서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 그 동굴병에 감염이 됐다면 네. 그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하나하나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치앙라이 지역이 여러 병원에 나눠서 일단 격리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지금 뒤에 배경의 이게 영상이 동굴병이구나. 네, 영상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밝게 지금 뭐 웃으면서 이제 손을 이제 흔드는 모습도 보이는데 네. 일단 지금 의료진들의 바로 이 모습이네요. 네, 아하. 네, 지금 격리가 돼 어떻게 있죠. 이 아이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들었나 봐요. 딱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아하.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병원 측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한 아이들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17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건강 상태도 좀 양호하고 괜찮다고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 일주일 가량 정도는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밝히는 네. 상황입니다. 저렇게 취재진들을 향해 V자를 그리는 모습 보면 천생 아이들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 아이들 입장에서 저렇게 손도 흔들면 아마 이 유리창 병실하고 지금 유리창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좀 격리가 되어 있는데 병실이요. 지금 밖에서 아마 이 기쁨과 또 여전히 마음 졸임으로 이 저 아이들을 바라본 가족들을 향해서 아마 손도 흔들고 이렇게 V자도 그리고 팔도 흔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자세히 보시면 네네. 이 마스크를 쓴 아이들의 눈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옅은 미소까지 보이고요. 아하, 네. 또 이 과정에서 저렇게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좀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허 소장님 네. 물론 이 저희가 우려나 상상했던 것보다 지금 외형상은 뭐 건강해 보여 막 기력이 탈진해서 막 쓰러져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야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트라우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6개월간 정기적으로 심리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라고 하고요. 네네. 사실 저희도 교통사고 나면 꼭 병원에 가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아이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정말 운동하는 이 친구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 네.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력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우리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원효대교가 뭐 그 해골물 마실 원효대사, 때 원효대사가 원효대교는 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원효대사의 해골물처럼 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른보다 낫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참 백성문 변호사님 참 네. 이게 좀 운명이라 그럴까요? 뭐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17일 만에 구조가 됐으면 기쁜 일만 있고 경사스러운 일만 있고 환호만 나와야 될 텐데 이 와중에 또 우울한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17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 동굴안에서 사투를 벌였던 코치 있죠. 액가폰 찬따윈 아, 코치. 예. 그 코치가 사실 먹을 것도 아이들한테 다 미루고 본인이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탈진에 빠지고만 그런 상황이 있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치가 무국적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국적자가 왜 무국적자냐면요. 얘 미얀마 출신인데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 감염병이 돌아서 고아가 됐어요. 세상에. 고아가 돼서 10살 바로 때부터 저분이군요, 이제 지금. 네. 10살 때부터 이제 사원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수도승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태국 치앙라이에 사는 할머니 병환 소식을 듣고 태국으로 와요. 아하. 그래서 태국에 와서 유소년 축구팀 코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네. 근데 국적은 없죠. 근데 이번에 사실 아시겠지만 그 FIFA 국제축구연맹에서 이 아이들 이제 유소년 축구팀이잖아요. 네네. 유소년 축구팀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월드컵 결승전을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했는데 못 가요. 아, 이 코치는 못 가요? 왜요? 국적이 없잖아요. 아, 국적이 없어서 못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또 코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제 여기 또 보면 그 구조대가 왔을 때 영어로 막 통역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걸로. 그렇죠, 아둔이라는 그렇죠. 그 영상 아이인데 본 것 같아요. 네네. 아둔가? 이 아이도 난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국적이 없어서 일단은 국적 취득 절차나 이런 걸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컵 결승이나 또 하나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부 초청을 했는데 초청했잖아요. 네. 거기도 못 갑니다. 아, 이 국적이 없으면 못 가는 네, 거예요? 여건이 아, 없으면 세상에. 해외여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얘기가요. 홍순빈 아나운서 또 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요, 또. 이번에 그 잠수 전문가 중에 좀 알려진 분이 그 리처드 해리스라는 호주의 마취과 의사 겸 잠수 전문가 이제 알고 그래요? 계시죠? 아, 네. 그런데요, 이제 이분이 동굴 잠수. 아, 이분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30년의 동굴 잠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갈 때는 잠수부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의사로서 네. 활약을 했었던 건데. 네. 그런데 그러면 이 분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rry was aware of that. Happened, and as most of you know, that was after they'd all come out of the cave successfully. So it's been a really tough time.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 기구한 운명이네요. 다 구조 마치고 동굴 빠져나온 직후 부친 별세 소식 들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호주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이 부친의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구조 작업을 하면서 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았을 텐데 네. 딱 구조를 마치고 나오니까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슬픔에 크게 잠겨서 지금 호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금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아유 하네요. 세상에요. 해리스 씨가 사실은 이제 저분입니다만 김목준 의원님 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로 접했잖아요. 네, 네, 네. 구조 과정에서 이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웠다면서요. 혁혁한 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결정적이라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이분은 잠수하는 의사예요. 아하. 사실 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동굴같이 위험한 곳에 잠수해가지고 누구 구조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 그 흔치 않아요. 아하, 네. 그런데 이분은 이 동굴 내 이 험난한 수로를 네. 직접 잠수해 들어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있던 장소에 도달해서 네. 거기에서 그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 몸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러니까 한 5km를 본인이 잠수에 들어가서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 13명의 몸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순위를 정했어요. 누가 먼저 나가고 구조돼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순위로 간 사람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았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빨리 맨 나와야 마지막에 그런 거를 했던 분인데 네. 아버지 이 구조 이후에 아버지 별세 소식을 들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프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이 혹시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 작업 중간에 태국의 전직 해군 네이비실 요원도 네, 네. 자원봉사 자격으로 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가 산소 부족 증세로 의식을 잃어서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는데요. 허 소장님, 그 네. 분의 아내분이 뭔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현실은 사실 되게 비극적인데 그냥 남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부인의 마음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당신이 그립다라는 글이라던가 당신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서 있을 때 누가 나한테 키스해주냐. 서로 사랑을 잘 표현했던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좋은 일 하다가 하늘에 가신 거라 그나마 다행인 게 아닌가 싶지만 아마도 사모님에게는 상당히 큰 비극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지금도 티격태격하는 부부들에겐 저 말이 정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마치 내 심장인 것처럼 사랑한답니다. 이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요.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